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5년 4월 6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제 최대 58일 남았죠. 아직 대통령 선거 기일이 확정이 되지 않았습니다만은 최대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파면됨으로써 6월 3일까지는 차기 후임자, 차기 대통령을 갖다 선출해야 됩니다. 물론 내일 모레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서 아마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선거기일을 갖다가 지정할 겁니다. 그리고 공고할 겁니다. 본격적으로 대선 레이스가 시작된다고 봐야 됩니다. 자, 우리 통상 총선, 대선, 큰 전국 단위의 선거 있을 때마다 우리가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이번 선거는 리트로스펙티브 보팅이냐 아니면 프로스펙티브 보팅이냐, 즉 회고적 투표냐 아니면 전망적 투표냐 하는 이야기들 합니다. 또 하나는 선거라는 것은 무릇 구도, 인물, 바람,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적으로 승패를 결정짓는다 라는 또 이야기를 합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과거 물론 한 2400년 전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맹자가 얘기했죠. 전쟁이 됐던 나라의 운명이 되었던, 특히 이제 전쟁 같은 경우를 얘기할 때 결국 세 가지 요소가 승패를 결정짓는다. 천시와 지리와 인화다. 그래서 오늘 이 세 가지 키워드를 갖고 여러분과 함께 대화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선 과연 이번 대선, 조기 대선, 장미 대선이라고 합니다만은 장미 대선은 회고적 투표인가 전망적 투표인가? 통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대통령 임기 중에 진행되는 지방선거나 총선거 같은 경우는 이런 회고적 투표, 즉 집권 여당에 대한 심판적 성격이 강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기를 갖다가 다 마치고 후임 대통령을 선출하는 대통령 선거의 경우는 대통령이 현행 헌법에 따라서 5년 임기를 마쳤기 때문에 그 5년 임기, 5년에 대한 평가이기도 하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이미 그 중간 평가로 지방선거, 총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리더십, 새로운 비전, 그래서 전망적 투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번 장미 대선은 과연 전망적 투표일까요? 회고적 투표일까요? 저는 전망적, 새로운 비전을 뽑는 그 성격도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회고적 투표라고 봅니다. 근데 그 회고가 집권 여당, 물론 지금 여당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록 지금 아직은 국민의힘 당원입니다만은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대통령이 없고 대한민국에는 제1당과 제2당 그리고 3당, 4당, 5당이 있을 뿐입니다. 여야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야가 없는 가운데 이른바 그 정부가 그동안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평가하는 그런 성격은 아니죠. 특히 보면은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그야말로 정치적 책임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과 파면을 통해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자유보수 중도 우파 국민들이 생각하는 이른바 윤석열 대통령이 12월 3일 12.3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집요하게 괴롭혔던, 그야말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탄핵 줄줄이 장관들 탄핵하고 그 다음에 법안들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그 다음에 툭 하면은 특검 법안 내고 모든, 심지어는 정부 예산안까지도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을 만들고 횡포를 부렸던, 한마디로 깽판을 쳤던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심판은 안 하고 그냥 지나가면 됩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래서 이번 장미 대선은 결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이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즉 2022년 8월 민주당 대표에 취임한 이후에 그동안 벌여왔던 행태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또 헌법재판소 심리과정을 통해서 절규하듯이 얘기했던 지난 2년 4개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취임 이후에 2년 4개월입니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할 때까지 2년 4개월의 그 횡포와 깽판, 그로 말미암은 이른바 국가의 휘청거림, 여기에 대한 평가도 불가피하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대선은 전망적 새로운 비전을 갖다가 새로운 리더십을, 새로운 희망을 뽑는 선거이기도 하지만은 보다 근본적으로는 회고적 투표, 즉 쌍방과실, 이 쌍방과실이라는 것은 이번에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마지막 선거기일에 이야기하면서 했던 그 내용을 갖다 압축적으로 표현하면 쌍방과실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었다면 이제 절반의 책임이 있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책임도 물을 차례, 즉 회고적 투표의 가능성, 성격을 띌 수밖에 없다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다면 실제 이제 조만간 곧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겠죠. 과연 구도, 그 다음에 인물, 바람. 근데 구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팽팽합니다. 지난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파면되고 난 이후에 치러졌던 그때 5구 대선 같은 경우는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야말로 죽기 살기로 그저 생명을 보존하는 데 급급할 정도의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인용되고 파면될 그 무렵인 3월 10일, 그 당시 헌재에서 결정했습니다만은 3월 3일 발표된 한국갤럽에 따르면 거의 77대 15, 거의 8대 1.5 수준으로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요구하는 목소리, 그 응답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4월 4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는 6대 4입니다. 특히 헌재의 결정을 갖다가 믿는다 믿지 않는다는 46대 46으로, 물론 그 전날 4월 3일 내셔널 바로메터 서베이에서 발표한 겁니다만은 46대 42하고로 팽팽합니다. 즉 2017년 대선이 완벽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벌였던 그런 선거라면은 이번 구도 자체는 글쎄 뭐 제 짐작으로는 한 55대 45? 물론 아직 민주당 쪽으로 조금 유리한 건 사실이죠. 그러나 그것에 반대하는 목소리 또한 너무 높습니다. 그것을 갖다 보여주는 극명한 사례가 뭡니까? 지난 몇 달 동안 벌였던 이른바 찬탄, 반탄, 그 경찰의 비공식 모인 집회 인원 추정을 보더라도 거의 3대 1로 자유중도 보수 우파가 많습니다. 그만큼 기가 꺾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도는 충분히 해볼 만하다. 인물 어떻습니까? 인물은 민주당은 뭐 김두관도 나온다, 김경수도 나온다, 김동연도 나온다, 뭐 누구도 나온다 합니다만은 그거는 뭐 이재명이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은 불문가지입니다. 국민의힘은 어떻습니까? 뭐 다양한 김문수, 홍준표, 이른바 탄핵 소추에 반대했던 인물들, 거기에다 한동훈, 안철수, 유승민,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인물들, 또 오세훈, 보면은 처음에는 탄핵 소추에 반대했으나 나중에 탄핵 소추에 찬성했던 인물, 다양한 스펙트럼을 갖고 이제는 사실은 누구도 국민의힘 경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 팽팽한 그런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인물 하나하나가 솔직히 말해서 이재명과 그냥 모든 옆에 조건들 떼어놓고 비교해 봤을 때 밀리지 않는, 아니 오히려 보면 앞서는 인물들입니다.
거기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러저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 문제는 그건 너무나 상수이기 때문에 더 이상 언급할 가치조차 없습니다. 그건 너무나 당연히 항상 꼬리표 같이 달고 다녀야 되는, 자기 콧같이 달고 다녀야 되는 부분이고, 이제 그동안 야당, 거대 야당의 대표로서 보여주어 왔던, 특히 2024년 총선 때 그가 보여주어 왔던 포용과는 거리가 멀고 관용과는 거리가 멀고 일극체제를 만들기 위해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마키아벨리스트 이재명에 대한 국민적인 판단은 대략 내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역대 대선 후보 중에 가장 비호감도가 높다는 말을 심심치 않게 듣게 되죠. 인물도 해볼 만합니다. 세 번째, 이제 이게 문제, 바람입니다. 이슈. 정책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선거에서. 이슈. 누가 그야말로 그 시대 정신을 갖다가 휘어잡는 이슈를 갖다가 놓치지 않고 끝까지 밀고 나가느냐, 그것이 바로 바람이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리트로스펙티브, 프로스펙티브 보팅, 이 이야기를 하면서 아직 우파와 또 중도 우파, 이 국민들 입장에서는 물론 좌파들이야 윤석열 파면했으니 신난다 춤추고 난리가 났죠. 중도 우파 입장에서 그렇다면은 문영배조차도 쌍방과실이라 했는데 과연 이재명과 거대 21대는 180석 야당, 그때는 이번에 자기들 민주당만 갖고 172에다가 그 위성정당 5당이라고 그러죠. 야 5당이었다고 그러죠. 190석 모르겠습니다. 개혁신당이 연지한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들의 횡포, 이거 심판 안 하고 그냥 넘어가면 이거 난리 나는데, 이거 심판 안 하고 윤석열 대통령 잘랐잖아. 그렇다면 쌍방과실이면 그들에 대한 심판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저는 이게 시대 정신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이제 남은 것은 세 번째 화두는 앞서 이제 맹자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천시, 지리, 인화. 천시는 이 시대 정신과 이 시기, 지리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린 구도입니다. 구도 그렇게 나쁘지 않고, 천시, 앞서 말씀드렸던 이번 대선, 장미 대선은 전형적인 프로스펙티브, 이른바 전망적 투표가 아니라 전망적 투표를 위한 회고적, 그것도 주로 윤석열 대통령 잘랐으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 심판일 수밖에 없다. 구도 나쁘지 않다. 그렇다면 남은 것은 인화입니다. 인화는 누구의 몫일까요? 민주당은 인화가 없습니다. 이미 일극체제이기 때문에. 인화, 이것이 바로 국민의힘 내부에서 탄핵소추에 찬성했던 흐름, 반대했던 흐름, 좀 관망했던 흐름, 이 세 흐름을 갖다 어떻게 용광로에서 녹여내느냐, 여기에 따라서 저는 장미대선, 지금은 6.3이 가장 유력합니다만은 6.3 장미대선의 결과가 지금 막연하게 생각하는 이재명 후보에게, 이재명 대표에게 그냥 헌납하는 거 아니야? 이와 같은 체념주의, 패배주의, 냉소주의는 아마 설 자리를 잃을 것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고맙습니다.